네, 안녕하세요. 장석조 감독입니다. 이게 원래 제 목소리고요. 왜 지랄들이야?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목소리 하는 거죠. 그동안 페미 삼총사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페미 삼총사는 제가 시간 날 때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페미 거 안 만들어요? 라고 막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지금부터 하려는 거는 이제 다큐인용. 지금까지 제가 다큐인용을 한 13편 정도 제작을 했는데, 다큐인용은 원래 15주년 기념으로 한 10편 좀 안 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비스로 하려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그래서 끝내려고 했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14편부터는 이렇게 듣는 다큐인용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다큐인용 한 편 제작하는데 한 3, 4일 걸려요. 막 그림 그리고 막 이것저것 짜고 막 자료 찾고 그러다 보면 한 3, 4일 걸리는데, 제가 요즘에 아시다시피 666 부대 웹툰 작업하고 또 애니메이션 작업하고 그런다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큐인용을 제가 제껴놓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끝내는 건 좀 무책임하기도 하고 할 얘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듣는 다큐인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업할 때 켜놓고 귀로 들으시면 돼요. 네.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재미는 예전 앞에 있는 것보다 재미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5인용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그리고 밝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솔직히 사람 사는 곳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사람 사는 그런 깊은 얘기들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뭔가 같이 하려는 분들,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많이 유익할 겁니다. 뭐 유익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 5인용을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올드 팬분들과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사랑해주시는 그런 코어 팬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 네, 컨텐츠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큐인용 13편 끝났을 때 저희가 극장용 장편을 제작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다시 업데이트 체제를 가동하는 단계가 왔죠. 왜냐면 이제 그동안 한 1, 2년 정도 우리 팬분들이 업데이트를 기다려주셨잖아요. 저희는 극장용 장편한다고 계속적으로 삽질을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체제를 다시 가동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가 다른 아시는 분 사장님 그쪽 사무실에 들어가서 극장용 장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그 개원조형예술대학 밑에 있는 그 인덕원 쪽에 밑에 있는 그쪽 사무실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무실을 나왔어요. 저희 원래 사무실이 논현동 그 반지하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극장용 장편을 시작할 때는 그 반지하에서 나와서 그쪽 인덕원 그쪽 사무실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극장용 장편을 이제 포기했으니까 그 사무실에서도 나오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각자 집에서 작업을 하자. 컴퓨터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네. 그냥 집에서 작업을 한 거죠. 각자 집에다 컴퓨터를 놓고 아침에 네이트온으로 회의를 했어요. 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음성 채팅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서 네이트온으로 서로 이제 작업 내용을 체크하면서 작업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면 업데이트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서버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한 대당 서버가 저희가 총 5대였으니까 한 서버 한 대당 한 대여비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예요. 그럼 한 5대를 서버를 대여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비용이 좀 비싸요. 100메가 데디라인을 한 4개 정도 쓰면 한 7, 8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1000 좀 안 되게 썼었던 거죠. 근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업데이트할 장소를 물색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한테 컨택이 온 게 파란닷컴, 지금은 없어진 파란닷컴이죠. 파란닷컴 쪽에서 이제 와이브로, 당시에 이제 뭐 와이브로 관련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파란닷컴 쪽에서 연재를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5인용 니네가 우리한테 힘을 좀 보여달라. 여기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 정도 효과가 있다는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예전에 서버 정보를 보여줬어요. 서버에서 우리 이만큼 포탈 정도 나오는 트래픽을 가지고 있다, 서버 정보를 보여주니까 이걸로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일단은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일단 무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거기서 이제 유니크 비지터는 뭐냐면은 순수한 한 명, 그러니까 한 100명이 한 번에 접속해서 10번씩 보면은 한 그 1000번의 그 트래픽이 발생하잖아요. 유니크 비지터는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니크 비지터가 어느 정도 느는지를 봐서 너희들과 연재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자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연예인 지옥은 신연예인 지옥으로 바꿔서, 네, 연예인 지옥을 신연예인 지옥으로 바꿔서 이제 연재를 그쪽 파란닷컴에서 하기로 했죠. 당시에 제가 연예인 지옥을 신연예인 지옥으로 바꿔서 연재를 하려고 할 때 저희 팀원들 대부분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더 이상 연예인도 안 나오는데 그게 무슨 연예인 지옥이냐. 그냥 그 끝내고 다 다른 걸로 다시 해라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조언들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니다. 기존에 있는 캐릭터들과 군대 그리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면 분명히 또 좋은 반응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거를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신연예인 지옥이죠. 그래서 신연예인 지옥을 그 파란닷컴에서 상영을 했을 때 네. 반응이 엄청났죠. 유니크 비지터도 엄청났어요. 트래픽도 엄청났고.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몇십만 명 늘어났어요. 파란닷컴은 입장에선 굉장히 기쁘죠. 그러니까 결과가 일단 저희가 보여줬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니크 비지터와 트래픽이 발생했으니까 말이죠. 한 달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호기롭게 자 이제 저희랑 계약을 하시죠라고 했더니 네, 잠깐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니네들이 이야기한 조건으로는 계약하기 힘들겠다. 저희가 요구한 거는 허영만 화백 수준 정도라기보다는 그냥 메가 쇼킹 정도. 네,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니네랑 계약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란닷컴은 그러니까 팀장 책임제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팀장들이 성과를 못 내면 회사를 물러나야 되는 그런 체제인데 그 안에서 저희가 그 팀장 둘이서 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서로 미루면서 서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면서 네. 저희 5인용 프로젝트가 공중에서 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먹튀가 돼버린 거죠. 그로부터 몇 년 안 돼서 아마 파란닷컴은 망했을 거예요. 네,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고, 네, 워낙에 파란닷컴 자체 경영 마인드 자체가 좀 네, 싼 마이라 네, 망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게 해서 파란닷컴과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저희가 그 다음에 만난 게 이제 지금의 올리브 게임 조이온이에요. 그래서 조이온에서 네, 안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업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주로 수익이 외주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튜브처럼 어떤 컨텐츠를 올려서 거기서 광고 수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연예인 지옥이 막 뜨면 이제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메이저 기업에선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해요. 왜냐면 이미지 자체가 워낙에 저희가 연예인을 까서 뜬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회사들에서 네, 싼 그런 정도의 일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외주를 하게 되면 주로 제가 해요. 왜냐하면 연예인 지옥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작은 저 혼자 합니다. 시나리오도 저 혼자 씁니다. 네. 그리고 같은 팀원들은 녹음을 해주죠. 그래서 외주를 할 때 저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일단 스토리보드까지는 혁군을 시켰어요. 그래서 외주가 들어오면 혁군이 시나리오까지 하고 저한테 넘기면 제가 그걸 보름이든 한 달이든 혼자서 죽어라고 제작을 하죠. 그럼 다른 팀원들은 뭐 하느냐? 네, 업데이트 작품을 만들죠. 뭐 각자 업데이트 작품들이 있는데 업데이트 작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작품 구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5인용 초창기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때까지 오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연예인 지옥, 그러니까 신연예인 지옥에 외주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5인용에 주로 외주가 들어오면 대부분 연예인 지옥으로 90% 이상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광고주예요. 여러분들이 광고주인데 5인용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으로 광고를 의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연예인 지옥으로 의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주의 모든 일은 저한테 과중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 혼자 외주를 또 죽어라고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게 도와줘봤자 배경 정도밖에 못 도와주거든요. 왜냐면 그림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림체가 바뀌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작품이 좀 이상해지니까. 근데 저는 제가 맡은 일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계약, 미팅, 그 다음에 일에 대한 그 프로젝트의 진행,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작, 그리고 완료까지. 네, 전부 다 저한테 일이 과중이 되다 보니까는 제가 너무 바빴어요. 원래는 좀 다른 친구들이 영업도 좀 띄워주고, 네, 그런 것도 좀 해주면 좋은데, 제가 너무 의욕이 너무 좀 과다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좀 참 어리숙하고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거를 제가 다 해야, 네, 직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워낙에 20대 중반, 26, 27살이고, 그러니까 의욕이 막 넘치고 힘이 넘칠 때니까 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 회사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인데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팀장. 혼자서 되게 힘들어하죠.
네, 그런 무능한 팀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얻어서 외주일이 들어오고 그게 또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지고 모바일 게임 할 때도 제가 다 담당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월급을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n분의 1을 내가 결정해서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동료들은 제게 되게 고마워하고 으쌰으쌰해서 다 같이 와 하면서 가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기쁨이었어요. 되게 그것만으로도 되게 보람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몇 배나 더 일을 많이 해도 저는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로도 와, 나 이렇게 능력 있었어? 막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국뽕같이 막 뽕에 취한 거죠. 막 뽕 맞은 거죠. 막 그냥 막 아무리 몸이 힘들고 잠을 한 3, 4시간밖에 못 자도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15시간씩을 죽어라고 일을 막 해도 안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막 아프고 막 속이 쓰리고 막 두통 있고 막 그럴 때도 앉아서 죽어라고 작업을 해서 딱 끝내서 딱 내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또 애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친구들도 고마워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쟤는 자기가 자기를 희생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쟤는 스타일이 저런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애예요, 그냥.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로 굳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맙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쟤를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20대잖아요. 20대고 한참 놀고 싶죠. 근데 같은 팀이야. 같은 동업자야. 5명이에요. 나는 좀 놀고 싶고 여자도 사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런데 쟤는 하루 종일 작업실에 처박혀서 죽어라고 작업만 하고 있는 거야. 뭐 주변 안 보여.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서 나한테 월급을 줘. 그러니까 내 월급이 제가 일을 해서 나와. 그러니까는 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놈이 죽어라고 일하면 나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니까. 그쵸? 왜 앞에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어떤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과도한 의욕이 앞서서 저처럼 되게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함께 5명이면 진짜 서로 간의 업무 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동업계약서 써서 그 동업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친구는 바로바로 커트 치고 다른 새로운 임무를 수혈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만이 싹 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데빌 형은 이렇게 바보처럼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니까 일단 어떤 걸 일을 하고 싶으면 첫 번째가 동업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가 꼭 동업을 하려면 동업계약서를 쓰고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좋아요.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좀 달라.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이온에 와서 이제 신앙심 편을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근데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네이트온으로 서로 아침에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주말이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보통 애들도 주말에 다 네이트온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네이트온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떠 있으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신앙심 편을 제작을 할 때였는데 네이트온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혼자 네이트온에 딱 있는 거예요. 온라인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쉬기로 했나? 네, 주말에 쉬자는 얘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그 주말 지나고 나서 시드락한테 네이트온으로 물어봤어요. 야, 우리 주말에 쉬기로 했냐? 그러니까 시드락이 그러더라고요.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그러니까 시드락이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그러는 거예요. 순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미건조할 수도 있고 되게 툭 던질 수 있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냥 말이잖아요. 그냥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그냥 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그때가 2007년도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한 5년간 죽어라고 달렸었죠.
네, 아주 열심히 5년간 대표로서 달렸었는데 그 순간 그 5년간 했던 모든 피로감이 한 번에 밀려왔어요. 너는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네, 순간 네,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러니까 말이 있으면 경주마가 달릴 때 옆에 이렇게 막아놓고 앞만 보고 달리기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막아놨던 거를 치운 느낌이었어요. 맞아. 나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다큐 인용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잘 살고 싶으면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네, 5년, 6년 동안 남들보다 3, 4배, 정말 3, 4배,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3, 4배 더 못 사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만 이미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건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자초한 일이고 되게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모든 걸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네, 대표직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